자, 안철수 전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부정부패를 차단하자는 것. 자, 문재인 대표 2달 만에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기 전에 어제 오늘 문재인 대표가 2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과 어제 얘기를 연달아 확인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제게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조준희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제와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건가요? 네. 어제는요, 네. 대표직을 물러나라. 이런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나갈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9월과 10월에 내세웠던 안철수식 혁신 방안 10가지를 모두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보시는 분들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를 같이 가겠다는 거냐. 네. 이런 궁금증이 남을 텐데요. 네. 만약에 진실로 안철수 전 대표와 협력을 하겠다면 아마 상식적으로는 어제 한번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했던 것을 받겠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반응을 보고 오늘 나갈 테면 나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네. 바로 여기에는 네. 많은 교묘한 네.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게 대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자,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 아니면 지도체제로 압축되는 권력이냐 네.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실로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네. 문재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함께 가면서 버텨라. 네.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공천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달 전에 안철수 의원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 혁신안 받겠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왜 이것이 뭐 혁신안에 반영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때 답을 줬지 그동안 2달 동안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난 9월과 10월에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식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10가지를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이란 이름으로 혁신위를 가동하면서 10가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이것이 무슨 혁신이냐. 진짜 혁신이라면 바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부패 문제. 자격부터 네. 부패부터 방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부패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해야 되고 네. 부패가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당원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부터 당원 제명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는 아무 말 없다가 네. 지금 와서 느닷없이 안철수 전 대표의 그때 받을 테니 이래도 수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게 안철수 전 대표 네. 측에 아주 의아한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신계리 의원, 신하경 의원 또 한명숙 전 총리까지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그럼 이걸 인정하고 이 안철수 혁신안을 받는다면 당원권 정지시켜야 되니까 그냥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표에게 기자들이 바로 그 점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받는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당원권은 정지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안철수의 어떤 혁신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친노의 입맛대로 재단에서 받을 것만 받겠다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네. 어떤 부정부패 혐의와 연루돼 있는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빌어서 비주류를 치는
이른바 EJ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수 전 총리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정말 총선, 아니 그 이후까지 문재인 대표에게는 정말 두고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자, 당장 현안은 박지원이라는 비주류의 거물 정치인을 끌어안고 가느냐, 내보내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상황만 보면 1심서 무죄지만 2심서 유죄받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2달 전에 좀 얘기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2달 전 문재인 대표의 음성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의 경우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야단을 가지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저 발언이 나왔던 게 바로 네. 박지원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네. 보도됐던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의원도 좀 문재인 대표의 반응 등을 살펴서 탈당 시기를 조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표가 느닷없이 몇 달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발등에 불이 붙은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박지원 의원은 끌어안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탈당한들 무슨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탈당이 뭔가 불붙기 전에 일단 천정배 신당 출범 때부터 한참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약발이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당을 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의 어떤 지도 체제라든지 이른바 뭐 독선이라든지 오만 당의 운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총선 제도의 문제를 들고 뭐 탈당을 한다면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런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는데 나간다. 이렇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탈당. 야권의 재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오늘 아침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혁신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많은 상황들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문재인, 박지원, 많은 분들의 결정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권 정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역시 또 추후 제작 때문에 좀 물러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